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처음으로 27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바뀌는데요. 뭐 구원투수가 등판했다고 할 수 있고 박병무 박병무 대표인데 현재가 이제 그 VIG 파트너스의 대표고요. 거기서 이직을 하는 거죠. 뭐 경력은 뭐 그냥 전형적인 이제 뭐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문과에서는 탑이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졸업 김앤장 출신. 벤처 캐피탈 1세대고요. 그리고 61년생. 나이는 사실 좀 많죠. 이게 약간 예상 외였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썼을까? 뭔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게. 그 네이버하고는 좀 다른데 네이버는 81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변호사고 여성이죠. 그래서 뭐 동양생명, 버거킹 등 M&A 딜을 했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펌을 시작으로 해서 플래너스라고 예전에 상장기업이 있었는데 플래너스 엔터, 뉴브리지 캐피탈 한국 대표 및 파트너, 하나로텔레콤 대표. 그리고 NC에서도 아마 뭐 이사를 맡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표이사가 변호사다. 그럼 네이버 이제 최수연 변호사가 대표인데 이때도 이제 M&A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포시마크를 1.67조에 인수를 했죠. 81년생이 맞죠. 그래서 M&A 및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M&A 쪽. 그리고 공동대표면 이제 뭔가 악역을 맡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3Q 기준으로 보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금만 3,600억, 단기 금융상품이 1조 1,000억 정도 되고 단기 투자 자산이 6,800억. 그러면 2조 이상 사실상 현금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사가 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지금 사실 2023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실적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미 사업 구조 조정은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1월 달에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를 매각을 했고요. 5월 달에 엔터 자회사 클랩을 매각했고 10월 달에 AI 기반 로버 어드바이저 디셈버 앤 컴퍼니를 또 매각을 했고 12월 달에 최근에 AI 금융 사업을 또 철수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임원을 뺀 직원 수인데 사실 임원도 아마 체크는 안 해봤지만 임원이 더 연봉이 많고 임원도 많이 정리를 해야겠죠. 책임은 사실 임원이 지는 거지 뭐 직원은 이제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거기 이제 따라서 가는 거고 2013년 10년 전에 뭐 정규직 계약직 합쳐서 2114명 근속연수 4.5년 연간 급여 총액이 14억 정도 됐었고요. 1464억. 예. 14억은 말이 안 되죠. 1464억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이 6,900만 원. 그리고 현재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 올해 3Q 기준으로 직원 수가 4,993명, 136%가 증가했죠. 2,114명에서 10년 동안. 1인 평균 급여는 22% 증가. 그러니까 임원은 모르겠는데 그 임직원들의 급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총 급여가 4,173억, 1,460억. 그래서 거의 3배가 올랐다.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 23년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1,549억이다. 2013년에 2,052억, 24.5% 감소를 한 겁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영업이익률은 8.6%. 물론 예상치긴 한데 3Q까지가 아마 한 9.9%인가 그렇고요. 안 좋은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TL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뭐 이게 이제 사실상 10년이 개발 기간이고 1,000억을 투입했다. 인건비겠죠. 근데 시총이 7천억이 이제 증발을 했고 재밌지가 않다는 게 이제 혹평이고 베타 테스트에서 그 BM을 지적을 받아갖고 착한 BM을 도입했지만 실적 추정치만 급락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렇게 한 거고요. 박병무 카드. 그래서 BM 갖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다.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트렌드를 놓쳤다는 평가가 많다. 게임이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사실상 10대부터 30대 팬이 많죠. 게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 저도 하고 싶지만 이제 눈이 아파서 못해요.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젊은 팬들은 트렌드에 민감한데 그 아웃 오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리니지류로 계속 게임을 내놓다가 되게 게임의 문화가 유행이 완전히 바뀌었다. 캐릭터의 상품성에 집중하는 서브컬처 게임, 조작의 극한을 추구하는 다크 소울류 액션 게임,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내세우는 어드벤처 게임 등으로 뭐 화장품처럼 취향이 세분화 파편화됐다. 꼭 이제 화장품 얘기 같죠. 꼭 올리브영, 다이소. 그래서 젊은 팬들에게 이제 외면을 받고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또 나이 들어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착한 BM을 내세웠는데 뭐 캐릭터당 한 번만 구입할 수 있는 29,900원짜리 성장 패스와 4주마다 한 번씩 구입할 수 있는 배틀 패스 외에는 뭐 이렇게 과금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착한 BM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은 그 동접자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르푸가 유저당 평균 그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데 국내 PC방의 점유율 평균이 0.7% 10위권 밖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크게 하락한 거고요. 이게 뭐 11년 만에 신적 이거 뉴 IP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이제 우려 먹는 거죠 또. 뭐 게임이 원래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공식 개발 기간만 6년이고 1,000억 투입했는데 이제 마지막 카드는 2024년 글로벌 출시다. PC방 점유율 순위가 20이다.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내년 다양한 신작 출시, 생성 AI 플랫폼, AI 플랫폼. 이거는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게임 산업에서
AI가 도입이 되면 게임이 이제 뭐 게임 만들 때 생각보다 노가다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AI로 대체되면 비용이 크게 주니까 그거 앞서 있는 회사가 이제 크래프톤하고 위메이드라고 지금 꼽히고 있고, 그 위메이드가 마침 또 3Q에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 454억. 인력이 596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죠. 또 직원 4분의 1 해고, GM 크루즈, 메타 구조조정 22,000명, 스포티파이 최근에 17% 감원 발표, 그것도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3Q 뭐 어닝 쇼크, 매출 30% 감소, 영업이익 89% 감소. 그러니까 리니지 IP가 노후화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그래서 24년 실적 부진도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리니지 노후화 매출 감소 뚜렷. 3Q 매출 중에 리니지 M이 18% 감소, 리니지 2M 35.8%, 리니지 W 54% 심각하죠. 게다가 24년 TL 매출 전망치 크게 하향. 매출 2,500억에서 1,000억. 마지막은 이제 TL에서 마지막 희망은 글로벌 출시 변수인데, 뭐 모르죠. 또 우연히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동접자 수가 10만 명 이하고 이용자당 아르프가 경쟁 게임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리니지 IP를 이용한 세계의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3분의 2인데 이게 이렇게 박살 난 거죠. 그래서 뭐 글쎄 경영의 천재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좀 자꾸 하셨지만 인천공항공사에 이채욱 그 대표이사님이 계셨죠. 인천공항공사를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임을 하셨나 그런데 세계적인 그 공항으로 만들었죠. 그런 분이 이제 경영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박병무 이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특정한 역할만 하지 않을까. 저는 구원투수 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NC소프트 사내 분위기는 최악이다. 당연하죠. 사실 밑에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근데 젊은 직원들은 아마 불만이 많았겠죠. 왜 이렇게 리니지 재미없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리니지가 극복해야 할 구수 폐단이 되며 경영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뭐 하나로텔레콤 때와 비슷한 혁신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병무 대표. 근데 이게 거의 20년 전이라 그래서 약간 물음표가 들어요. 그 이후에 뭘 했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해야 한 모든 변화를 인수 첫 1분기 3개월 내에 실행해야 한다. 내년 1분기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던 바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미국 기업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NC를 투자한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주들이 투자를 잘못한 면도 있죠, 물론. 뭐 미국 주식은 안 떨어지나요? 뭐 맞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 올해 2월 달에 4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그날 이후 쭉 갔거든요, 계속. 그날은 23% 폭등을 했고 이제 50조가 넘는 거죠. 아무리 메타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고 그 알파비에서는 매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또 4월 달에 700억 달러 93.6조
거의 100조를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IT 기업인데. 그럼 자사주가 7.5%가 있는 거죠.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근데 뭐 이런 거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나스닥 뭐 QQQ를 사던가 뭐 조정받았을 때 뭐 메타 알파벳을 사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환율만 내려가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다. 뭐 크게 못 먹어도 한국 주식이 또 급락하면 그게 기회거든요. 뭐 시야가 또 달라진다. 그게 뭐 달라지지 할 수 있지만 막상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도 아무라고 안전장치도 없다. 안전장치가 이게 자사주죠. 구조조정 인수합병 이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가는 기업은 그래서 대단하다. 뭐 정유주나 뭐 그런 기업처럼 주가는 부진해도 돈을 잘 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C의 수명이 다한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골 리니지 IP를 탈출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의 문제인 거죠. 탈출 못한 거는 위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확실히 물고 개혁을 확실히 해야겠죠. 예.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